돈을 벌려고 하면, 그리고 내가 돈을 따르고 내가 성장을 하려고 하면 기준을 높여야 된다라고 했던 대표님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요. 그리고 지난번 MF 케어에서도 대표님께서는 항상 그 PCM 그 줌을 할 때도 기준을 굉장히 높인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. 그러면 이 기준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? 일단 삶에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. 아, 나 요 정도만 살면 되겠다. 아, 나 요 정도 돈을 벌면 되겠다.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우리가 뭘 할 때도 방을 치울 때도 그렇고 기준이 다 있어요. 그러니까 그 기준은 사소한 것도 있지만 큰 덩어리도 있단 말이에요. 일단 1번 덩어리 면에서 기준을 높여야 돼. 이게 성공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. 기준이 낮아서 성공 못한 거예요. 기준이 낮으면요. 거기에 필요한 창의력을 그 창의력을 꺼내 쓸 수가 없어요. 쓸 필요도 없고. 기준이 높잖아요. 그러면 창의력은 없는데 나와요. 이걸 믿어야 돼요. 창의력이 어떻게 없는데 나오지? 기준이 높으면 창의력이 거기 따라 나와요. 그래서 1번은 다 노하우를 알아가지고 스타트를 못해요.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, 그냥. 결단하는 건 다른 거 아니야. 첫 번째, 기준이 높다라고 하는 건 생각이 크고 꿈이 크고 야망이 있다는 거예요. 그거를 가지고, 왜냐면 거기에서는 성공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내가 결단할 수 있어요. 나 한국에서 적어도 나는 100억 벌래, 1000억 벌래, 1조 벌래 이렇게 하면 어때요? 그거는 어때요? 내가 안 이뤄본 거예요. 그걸 이루려면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는데 그걸 내가 모르니까 어때요? 말을 해본 거예요. 근데 그 말을 했는데 실제로 말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진짜 이루고 싶어가지고 1000억, 1조 정도 벌려면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되지? 이거를 어때요? 24시간 아니라 한 달, 두 달, 1년, 2년, 10년을 계속 찾는 거예요. 이게 뭐냐면 제가 방금 얘기한 기준인 거예요. 대부분 사람들이 100억이 아니라 10억만 벌었으면 좋겠다. 1억만, 억대 연봉만 됐으면 좋겠다. 이게 그 사람들의 기준일 거예요. 봐봐요. 그러면 그 기준을 지을 수는 있어요, 처음에. 근데 그 기준의 지속성이 없어요.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? 잊어먹어요. 연봉이 5천만 정도면 되지. 그래도 한국에서 5천만 정도면 살만한데. 그리고 어때? 기준을 낮춰요. 원래 연봉이 1억이라고 했는데 왜 5천만을 낮췄지? 예. 가면서 어때요? 현실을 보니까 기준이 낮춰지는 거예요.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가 못생겼어. 그러니까 어때요? 남자도 어 약간 대시도 나를 안 하는 것 같고 여자 입장에서 그렇고 이제 남자 입장에서도 내가 연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냥 같은 직장에서 같은 그냥 동료 거기에 누군가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그냥 같이 어때요? 밥 먹다가 뭐 좀 마음에 들면 서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이제 서로 뭐 결혼한다거나 하는 거.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. 근데 이런 거야. 기준이 이렇게 높지 않아서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. 야, 기준이 낮으면 결국에는 내가 어느 순간 나는 창의력을 발휘해야 하고 뭔가 이런 더 큰 가능성이 있는데 어디선가 모르게 나는 그거를 포기했던 거예요. 그냥 기준이 낮으면요. 그 말 자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. 내가, 어, 우리가 기준이 높으면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이 커요. 근데 기준을 아예 처음부터 내가 그냥 남들 하는 만큼에 대한 그 말버릇도 되게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. 그냥 평범하게만 살면 된다. 그걸 우리 부모들이 우리한테 물려준 걸 거예요. 예.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제 범위가 아예 처음부터 축소돼 있어요. 남들은 운동장에서 막, 막 돌아다니고 막 놀고 하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쬐끄만 아니라 원룸 안에서 어때요? 막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게 뭐냐면 처음에 기준을 잘못 세팅하면 이 공간이 있잖아요. 작아져요. 그게 우리 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우리의 뇌는 기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뇌의 공간이 더 활약도가 많아져요. A 지점에서 B 지점을 가는 게 거리가 점점 클수록 어때요? 중간에 어때요? 크기 위해서는 이게 가늘게 실처럼 이렇게 하면 중간에 잘라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. 스파이더맨처럼 어때요? 쬐끔하면 쭉 잘라질 수도 있어요. 근데 여러 개 차차차차 하면 어때요? 더 두꺼워진단 말이에요. 그게 뭐냐면
더 두꺼워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어때요? 대가지불도 필요하겠죠. 근데 A점에서 B지점까지 짧다면 그냥 실 하나 가지고도 어때요? 충분히 연결할 수 있어요. 그게 뭐냐? 그만큼 내가 기능적으로 많이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도 어때요? 내가 살 수는 있어. 동물처럼. 그러니까 동물의 기능이 뭐예요? 그 뇌를 우리 인간만큼 쓰지 못하기 때문에 걔네들 기준이 낮단 말이에요. 걔네들은 그냥 사료만 주면 만족해요. 근데 우리 인간한테 너 밥 줬잖아. 밥 주면 되지 않아? 남편, 와이프, 내가 내 와이프한테 나 너 밥만 줄게. 그러면 만족할까요? 아니요, 제 와이프는 저처럼 성장하려고 하고, 제 와이프는 저처럼 막 책도 내고, 저희 와이프는 저처럼 막 이제 더 이제 사람들한테 막 인정 욕구라든가,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, 예? 그리고 더 몸을 갖고 가지고 어때요? 이게 더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가져가는 거예요. 그게 뭐냐면 기준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. 근데 기준이 낮으면 어때요? 강아지처럼 그냥 A 지점에서 B 지점을 가는 게 별로 에너지를 안 쓰고 창의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기준이 낮잖아요. 그러면 일단 전반적으로 내가 앞으로 향해서 갈 때 기준이 낮다. 이런 낮은 사람들은 그냥 성장이 없다? 예. 그러니까 성장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기준이 낮아요. 그러니까 기준이 낮은 사람들이 왜 기준이 낮냐를 보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그냥 부모님들의 어떤 세뇌를 그렇게 받았나? 무의식적으로 뭔가 나는 이렇게 기준 높으면 안 돼. 약간 이런 게 틀이 박혀 있어. 예.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기준 높은 얘기를 자꾸 하면 사기꾼 같은 거예요. 왜? 저 사람 특별해. 근데 특별한 게 비호감으로 특별해. 그럼 우리가 좋아해요, 안 좋아해요? 안 좋아해요. 우리가 트럼프를 비호감이라고 생각해요. 막 좋은 어떤 그린 느낌이라고 생각해요. 처음에 대부분 사람들 비호감이라고 생각해요. 근데 그 트럼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을 비호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존경한단 말이에요. 근데 대부분 사람들 한국에서 비호감이라고 생각할 거예요. 처음에 특히 2016년도 처음에 나왔을 때 모두 다 트럼프에 대해서 손가락질했어요. 그게 뭐예요? 기준이 낮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행위와 말과 그런 걸 보면요. 비호감이라고 해요. 예. 저희 동창들이 제 영상을 안 볼 것 같아요. 제 주변에 제 예전에 백그라운드에 저랑 비슷하게 같이 성장한 사람들이 제 거를 안 볼 것 같아요. 저의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라 카톡에 제가 예전에 그냥 엄청 프로필이 많단 말이에요. 사람들이 그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 알았단 말이에요.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제 영상이라든가 이렇게 가끔씩 쳐서 안 볼 것 같아 들어와서. 아, 얘는 계속 활동하는데 어때요? 활동하는데 나를 씹기 좋지 않아요? 네, 나를 씹기 되게 좋은 거예요. 그게 뭐예요? 비호감이라서 그래요. 근데 내가 비호감인 걸 모를까? 걔네들한테. 나는 알지. 근데 걔네들은 어때? 나를 비웃고 있고 나를 비호감이라고 하는데 나는 어때요? 내 스스로 끊임없이 나의 다른 이면을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 싸웠던 거예요.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다른 이면을 발견하고 있어. 내가 남들한테 비교호감이면 어떻고, 어쨌든 나는 좀 더 어때요?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걸 실험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비호감이었던 거예요. 근데 그 비호감이었던 게 다른 사람한테 비호감이었지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때? 존경을 받고 있는 거예요. 내 와이프라든가 와이프 가족이라든가 우리 친척들 다 인정하는 거예요. 내가 그냥 그 사람들을 인정 안 할 뿐이지. 예. 오늘도 우리가 걷다가 저희 아버지가 최근에 우리 집에 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마지막에 제가 공항에 모셔다 드렸어요. 중국에 가는데. 저희 아버지가 감사하다고 했고, 그리고 저에 대한 그 인정하는 그 눈빛이 보였단 말이에요. 저희 아버지를 어때요? 처음에 저를 안 믿었어요. 저희 아버지는 처음에 저를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. 왜? 우리 집에 또 한 명이 사기꾼이 있거든. 예, 그게 우리 아버지의 형이에요. 약간 사기꾼 사짜 기질이 있어, 그 사람은.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말이 비슷한가 봐.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형을 어쨌든 같은 가족이라서 그렇지만 형한테도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못 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서 느낌이 나랑 좀 비슷했나 봐. 특히 내가 20대 때 아버지랑 이렇게 소통할 때 이런 걸 보면. 그러니까 사기꾼은 딱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아버지 저를 안 믿었어. 인정을 안 하고 안 믿은 거예요. 나를 항상 의심했어. 근데 저희 아버지가 요즘에 저를 이제 보고 저랑 이제 같이 이제 막
이게 우리 집에 와서 이제 몇 번 이제 거주도 해봤고, 예, 같이 여기서 자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아는 거예요. 한 번은 내가 아버지를 속여서 뭔가 뭐 집도 그렇고 내가 타는 차도 그렇고 막 다 할 수는 있어. 그건 사기꾼이 하는 짓이잖아. 근데 늘 어떻게 그걸 똑같이 해요? 그러니까 그게 진실이라는 게 나오니까 어째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 저를 인정하는 거예요. 근데 이런 식으로 예전에 저희 이모가 또 저를 인정을 안 했어요. 뭐 어디 뭐 호주에서 왔는데 뭐 비타민 이런 거 다단계 같은 것들을 가지고 막 어필하고 판매하고 제대로 지거 먹었고 그리고 몇 달 동안 카드값이 늘 허덕이면서 또 어디 공장직이라든가 보통 외국인들이 오면은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니고 하는데 나는 그런 데도 안 다니고 영업직으로 계속 하는데 돈은 얘가 늘 없고 늘 허덕이고 아 그런 걸 보니까 인정을 안 해. 근데 이제 다 인정해. 근데 그거 알아요? 저의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는 저를 인정하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를 인정 안 해. 저희 이모가 저를 인정하는데 저는 우리 이모를 인정 안 해요.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. 상대방이 나를 인정한다고 내가 그럼 상대방 인정한다. 그렇지 않은 거예요. 이게 뭐예요? 기준이에요. 왜냐면 내 기준이 낮으면 이모인데 아버지인데 왜 인정이 뭐예요? 그냥 가족인데 다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. 난 기준이 높기 때문에 절대 인정할 수가 없어요. 인정 안 되니까 어때요? 예. 딱 선을 긋는 거예요. 내 입장에서. 선을 긋는다는 건 뭐예요? 내가 내 기준에서 이 사람들이 이 정도 의무와 책임을 했어야 돼.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믿어준 사람 저희 어머니였어요. 지금까지 그때 아버지는 저를 사기꾼 취급했다는 걸 안 믿었다는 거예요, 저를. 저를 안 믿었던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. 제가 뭔가 어필하고 뭔가 이런 걸 같이 해보자고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턴다운 했던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. 생각해봐요. 그게 다 뭐다? 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. 안 믿기 때문에 지금 함께 하지 않았겠지. 근데 믿는 사람은요. 일단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. 기준이 높잖아요. 이걸 다 기억해요. 기준이 높기 때문에. 그게 뭐예요? 내가 앞에서 돈을 벌겠다고 하고 내가 그렇게 성공하겠다 하면 남들한테 비호감 보이더라도 내가 그 기준이 없었다면 난 절대 여기까지 못 왔어요. 그걸 끊임없이 어때요? 내가 계속 끌고 왔어요. 그걸 계속 기억하고. 그리고 나를 인정하고 믿었던 사람들. 특히 나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. 나를 믿어줬던 사람들. 누구고? 나를 안 믿어줬던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거 아니에요? 다 기억하고 있어요. 왜 그럴까? 기준이니까. 그 기준을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. 내가 지금 나이가 어때요? 30대 후반에 38살, 39살 한국 나이로. 그죠? 40대, 50대 계속 기억하는. 그거보다 계속 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. 난 무조건 이 돈은 벌 거야. 이 돈은 무조건 벌 거야. 네, 그게 뭐야? 나의 기준인 거예요. 그 기준을 향하다 보니까 어때요? 지금 만족해도 되는데 만족 안 하잖아요. 우리가 또 이번 새로운 프로젝트 또 하고 있잖아요. 왜 그렇게 했어요? 기준.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되게 멋있는 얘기 아니잖아요. 되게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잖아요. 예. 기준이 낮으면 뇌가 개처럼 작아져요. A부터 B 지점에서 그 실말로 연결해도 돼요. 근데 기준이 높을수록 A점, B 지점에서 가기에는 어때요? 실 하나를 가지고 연결이 안 돼요. 거기에는 다양한 전선, 다양한 어떤 그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. 그게 창의력이고, 그걸 함으로 인해서 어때요? 말 그대로 그 도미노를 싸움으로 인해서 그 기준을 달성하는 거예요. 그 기준을 한번 달성하잖아요. 영원히 뭐가 돼요? 80%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20%만 어때요? 인생 나머지 후반생에 어때요? 그것만 해결하면 돼. 그러면 어때? 10점 만점에 7점짜리 인생은 무조건 개런티하고 사는 거예요. 60%만 맞으면 된다고 했잖아요. 그게 기준이. 네. 기준이라고 하는 게 또 이렇게 풀이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더 와닿고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자면, 어,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낮은 기준으로 동네를 B 지점으로 한 사람과 저기 서울을 B 지점으로 한 사람과 이게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내가 서울로 가기 위해서 그 높은 기준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잖아요. 차로 가든지, 그렇죠. 뭐, 지하철 탄다든지, 뭐, 자전거로 간다든지, 한 번씩 다 시험을 해보고, 안 되면 또 다른 거 하고, 다른 거 하고,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위의 사람들도, 쟤는 뭔가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인정도 들어오는 그런 어떤 느낌이 좀 들거든요. 그래서,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게 참, 기준이 높아야도 이런 창의력도 생긴다고 했던 말도 되게 많이 와닿아요, 대표님. 그리고 또 기준이 하나의 그
활동하는 그 공간이 된다라고 했던 그 말도 되게 많이 와닿습니다, 대표님. 지금 오늘 또 많은 것을 배워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